오늘도 좋은 소식 물고 온 파랑새입니다. 74년 만에 방통위 폐지법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박수! 이진숙 백수된 것이죠. 백수.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숙은 자동 면직이 되어 직을 박탈당했습니다. 내일부터 상임위로 가며 5명이었던 의원수는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송미디어통신위로 고용이 승계가 되지만 정무직은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이전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선임을 하게 되며 당연히 탄핵 소추 대상이 또 된다고 합니다. 검찰에 이어 언론개혁의 시작도 알렸다, 이런 사실을 알려드리며 이준숙의 헛소리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큰일 났다. 아니요, 당신이 없기 때문에 아주 잘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동 면직에 대해 근거가 뭔가, 방통위가 없어지면요 방통위원장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자동 면직 되는 거예요. 아직 지방선거가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9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는데 너무나 일찍 잘렸다, 이렇게도 느끼나 봅니다. 그래서 근거가 없다, 자동 면직 근거가 없다, 나 더 해도 되잖아,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 그런 말을 전하면서 멜라니라로 검색하면요 끝도 없는 기사가 쏟아진 게 있습니다. 바로 멜라니 옆자리에 한국 영부인이 불참했다 라며, 왜 불참했냐 공격을 하고 있었는데요. 심지어 고성국TV는 김혜경 멜라니아 피해 반찬 가게로 도망, 참다, 36만 조회나 나왔네요. 와, 뭐죠 이게? 더구나 이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모든 언론들이 인용했다는 바로 이 사진, 김혜경 여사만 오지 않은 것처럼 사진을 조작했습니다. 오린 것이죠. 잘라내기로 김혜경 여사 자리만 비춘 사진, 바로 이 사진들로 기사를 구성했습니다. 마치 김혜경 여사만 영부인 중에서, 전세계 영부인 중에서 김혜경 여사만 오지 않은 것처럼 사진을 오려 조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다 황당하죠. 그래서 제가 현지 영상을 찾아보면서 이거 가짜뉴스임을 알아냈습니다. 자, 트럼프가 연설을 하고 있죠. 여기 멜라니아 있습니다. 보세요. 영부인들 모여있는 자리에 단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뒤에는 수행원으로 보이고요. 단 한 명도 영부인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뭐죠? 아무도 안 왔죠. 고발뉴스 팩트체크를 보면요, 멜라니아 옆자리가 비어 있었던 건 맞다. 하지만 멜라니아는 트럼프의 연설이 끝나자 바로 현장을 벗어났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은 3시간 뒤에 이뤄졌다. 애초에 멜라니아와 김혜경 여사의 조우는 불가능했다. 명백한 오보다. 자, 김혜경 여사는 당시 같은 시간에 멜라니아가 주최한 립세션에 참석해 활발한 애교 활동을 수행하고 있었다. 완전 가짜뉴스 드러났죠. 즉 그 당시 전세계 영부인들은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누구도 참석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고 부랴부랴 공격했던 중앙일보 정정 보도를 했다라고 했는데, 자, 오보를 어떻게 바로잡았는지 찾아보니까 와, 기사가 없습니다. 삭제만 하고 사라졌습니다. 뭐죠? 그런데 다수의 언론들, 특히 조선일보는 그대로 정정 보도는커녕 기사가 그대로 삭제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심각하죠? 검찰청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문정 검사의 글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롯 유다가 그러했듯 그가 시대의 악역을 감당한 게 아닌가 싶어. 여기서 그는 윤석열이죠. 윤석열이 시대의 악역을 감당한 게 아닌가 싶어 역사의 순리에 모골이 송원해진다. 어제 아침 피고인 윤석열의 법정 모습을 뉴스로 접하고 어제 저녁 정부조직법 개통안 통과 뉴스를 접하고 보니 윤석열이 검찰총장이던 5년 전 이런 날을 애감했으면서도 20년 넘게 검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서글픔이 없을 수 없어 마음의 경랑이 일었다. 피고인 윤석열이 여전한 것처럼 그를 대통령으로 옹이했던 검찰 역시 통렬한 방송과 변화를 찾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그럴수록 민심의 성날 물결에 부서지고 더욱 쪼개질 것이다 라며 때가 이르러 해가 저물고 밤이 찾아들었지만
다시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것이다. 우리가 맞이할 내일이 오늘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도록 더욱더 궁리하고 분투해보겠다라며, 자, 이어 5년 전에 쓴 글을 덧붙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검찰이 감당 못할 권한, 움켜쥐던 시대에 저물어야 한다. 검찰의 시대는 결국 저물 것이고 우리 사회는 또다시 나아갈 것이다. 자, 애언이 적중한 것이네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온 역사다. 그릇에 넘치는 권한이라 감당하지 못하니 넘치기 마련이고, 부끄러움을 알고 현실을 직시하는 지혜가 있었다면 이렇게까지 안 되었을 테니 부딪히고 깨지는, 자, 파열음이 요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구성원이라 속상하지만 의연하게 일몰을 맞으며 내일을 준비하겠다라며, 자, 이 글을 또 덧붙였습니다. 다 읽고 나니 이렇게 느껴지죠. 나는 아직도 배고픔이 남아있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에? 더 분투하겠다. 이런 메시지의 글을 보냈다.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정부 전산망이 마비가 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을 필두로 한 국힘은 23년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정부의 전산망 장애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던 그 발언을 인용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는데, 이번 정보관리원 화재는 과거 당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에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할 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2023년의 전산망 마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시스템 장애였습니다. 관리의 문제였죠. 그래서 당시 행안부의 대응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던 겁니다. 반면 이번 화재는 배터리 교체 중에 발생한 스파크로 인해 일어난 산업적 사고이죠. 추후의 조사 결과가 더 나와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겠지만 시스템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한 작업자의 실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두 사건의 성격과 원인은 명백히 다르죠. 이를 단순 비교해서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 전혀 논리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보관리원 화재에 대한 대응 측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화재 발생 직후 국가위기관리센터를 통해서 전 부처의 대응체계, 데이터 백업 여부, 대국민 서비스 이상 유무 등을 밤새 체크를 했습니다.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였죠. 이거는 단순한 언급이나 책임 회피, 이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이고 책임 있는 리더십을 이재명 대통령이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복구, 그리고 국민 불편 최소화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사과보다 먼저 행정 시스템 정상화와 피해 확산 방지에 집중하고 있죠. 이는 국민을 위한 가장 직선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봐야 되는데, 책임을 논하는 건 그 다음의 문제죠. 물론 이번 사태에 행안부의 책임이 따른다면 반드시 물어야겠죠. 그러나 그러기에는 이번 화재와 행안부의 직접적인 관리 부재 사이에 연관성을 과연 찾을 수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국힘도 전혀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나경원을 비롯해 국힘의 비난이 거센 점 이해합니다. 얘네들이 지금이 아니면 마땅히 비난할 것도 없이 이재명 정부가 근 4개월간 너무 잘해줬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국힘의 비난은 단순한 책임론을 넘어서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국힘은 이번 화재를 국가 안보 위기로까지 규정하며 행안부 장관과 심지어 대통령의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지만, 이런 감정적인 대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무너지는 국힘의 출구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 반대로 민주당에서 이거 뭔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테러 아니야? 뭐 이런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번 조사는 테러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국힘처럼 억지를 부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번 화재 대미 관세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정부가 답답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발생해서 많이 안타깝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 소모는 좀 최소화하고 우리가 좀 더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에 여야가 힘을 쏟을 때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번 사태는 평상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 관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극히 이례적이고 예측하기 쉽지 않았던 사고입니다. 사고. 과거 이러한 사고를 접했을 때 우리 국민은 항상 좌우를 막론하고 힘을 합쳐왔죠.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논쟁보다는 한 목소리, 그게 필요하다.